자, 채점 다 하셨나? 빨리 하세요. 준이, 틀린 번호. 많이 틀렸어요. 어? 3334 3738 4개. 형준, 7, 8. 끝. 세월의 내용하고 있어. 밑에 추가 제목, 주제 문제는 다 푸셨죠? 네. 오늘은 이제 요거 좀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문제를 쌤이 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를 한 어법까지 조금 준비를 하긴 했는데 푸는 시간 한 25분 정도 갖고 나머지 시간 또 수업할 수 있도록 쌤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1번 틀렸는데. 제목 몇 번? 그거 하나? 네, 많아요. 41. 좋아요. 답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땡큐. 좋습니다. 오늘 넘어가서 일단은 듣기 평가랑 그리고 구문에 다 해오셨나요? 뒤에 어법? 쌤이 번호 숙제 문자의 번호까지 다 적어 드렸는데 그거 안 하신 친구들은 넘어가서 그것까지 진행하시고 채점한 다음에 단어 시험의 듣기 평가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틀린 번호 뭐 또 거진 다 맞으셨으니까 주요 문제 위주로 분석해 가면서 서술 해설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빈칸의 특징은 자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자원이 실제로는 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형용사다. 1, 2, 3, 4, 5번의 그 포인트들이 다 형용사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플루이드는 유동적이다. 리미티드는 제한돼 있다. 마이뉴트가 무슨 이거 마이뉴트라고 있습니다. 미니트는 명사고 우리가 시간 분할 때 그 분이 미니트고 마이뉴트는 형용사로서 이제 미세한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이 피저블을 하게 되면 이제 실현 가능한이라는 뜻이고요. 커뮬레이티브는 이제 축적이 된 이런 의미로써 쓰이게 되죠. 그래서 형용사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원의 특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포인트였고 빈칸이 중반부에 있을 때에는 정답의 근거가 그 아래쪽에 있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의 대다수가 메일과 같이 행하는 대다수가 convert A into B 요것만 잘 챙겨두셔도 어렵지 않게 챙겨둘 수 있겠죠? 그죠? 일부 자원들이 특히나 시간과 에너지와 같은 그런 자원들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것의 하위 개념으로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거의 특징은 어떻다? 또 다른 자원으로 일부 자원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자원이라는 건 A라는 것에서 B라는 것으로의 전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으로서 첫 번째 정답의 근거지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바로 이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돈은 can buy a bigger house. 더 큰 집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식은 can translate into a better job. 지식은 더 나은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time spent with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은 capital in those friendship. 그런 우정 속에서의 어떤 자본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원이 또 다른 자원으로서 전환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 money라는 자원이 집으로 전환이 되고 지식이라는 자원이 into better job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또 시간, 친구와 함께 보낸 시간은 결국 자본이라는 걸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챙겨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변한다라는 의미의 제한성, 미세한, 실현 가능한 축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가 유동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용액이라는 뜻의 명사도 있지만 그 용액이란 뜻의 형용사 의미로서의 유동적. 여기서 유동성은 뭘 얘기해? 변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동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루이드가 정답이 될 수 있었던 문제였다 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원이 제목 문제에 있어서 꼭 자원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주셨어야 돼. 그렇지? 제목은 항상 그 글의 소재가 핵심이거든요. 역시나 자원이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다 있었네요. 그렇죠? 1번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자원의 flexibility to reach your goal. 여기에서 reach your goal은 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얘가 이제 fluid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유동적으로 자원을 활용해라 라는 것이 이 글의 제목이 되겠고, 이게 왜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냐? 마지막 보시게 되면 이거 맞죠? 그래서 depending on what our needs, 우리의 필요성이나 목표 같은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뭘 조직해? 우리는 자원을 조직해. 어디 쪽으로? 충족시키기에 우리의 욕구와 그리고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쪽으로 우리는 그쪽으로 충족시킨다. 그래서 돈을 집으로, 지식을 직업으로, 친구와의 시간을 캐피털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를 마무리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자원을 바꿔라,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시간을 아껴라 아니고요. 자원이 증가된다. 그리고 자원의 총합이 더 큰가요? 뭐보다? 그의 부분보다 합이 더 큰가요? 이런 얘기죠. 자원의 자질 자체가 질이 조직의 용이함으로 가게 된다.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였었죠. 자, 32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32번은 좀 읽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난 이거 왜 있나 싶었어, 사실. 그러니까 앨리스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도 이제 요 예시를 설명해서 정답을 유추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솔직히 이거 가지고 정답을 유추하시진 못하셨을 거야. 왜? 이걸로 진짜 말 그대로 이 정답이 여기에서의 정답처럼 hasty generalization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비록 아무리 접속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아무리 편리해도 주어는 can lead to costly, 뭘 이끌 수 있다. 굉장히 비용적이고 재앙적인 어떤 결과들을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비싸다 이거죠. 이 값이 비싸다.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lead to이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아니라 재앙적 결과니까 전적으로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이런 재앙적인 결과가 나타나느냐라는 건 앨리스의 예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었냐면 앨리스가 어떤 자기가 영국에서 본 해안 바다는 딱 한 번밖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를 본 순간 그 처음 본 바다에 전반적인 어떤 철로 시설이나 도움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의 내용이었어. 그렇지? 한 번 가본 거 가지고 거기를 전반적으로 유추한다.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이거든. 앨리스의 예시에서. 근데 사실 이 재앙적 결과를 이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 대가가 비싸다. 여기서 대가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적 요소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유추하기엔 조금 섣불렀고요. 그래서 빈칸이라는 건 얘와 공통분모의 두 번째 예시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another example이고 추가적 예시로서 나오고 여기에서의 재앙적 결과는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예시에서 it may be argued 이렇게 주장되어질 수 있어요. engineering assumption 가정이 이 공학적 생각이 뭘 이끌어? 폭발을 이끌어. 뭔가 Ariane 5 로켓, 이 로켓 이름이죠. 이것의 폭발을 이끌었다 이거야. During its first test flight, 첫 번째 비행 실험에서. 그럼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재앙적 결과 아니겠어? 첫 번째, 그렇지? 로켓에 폭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뭔데? 통제 소프트웨어가 had been extensively tested with the previous model. 그러니까 이전 모델을 가지고 했던 거야. 4 말이야. 5가 폭파된 건 4의 소프트웨어를 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불행히도 이 테스트는 did not cover, 다루지 못했어.
모든 가능성 있는 이 5의 시나리오들을 다 다루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it was wrong. 틀렸던 거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 데이터가 모두 다 carry over, 다 수행할 수 다 지니고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은 결국 틀리게 된 거고, signing off on the such decision, 그런 결정에 서명을 내린 것은 전형적으로 뭐가 되었다? 엔지니어의, 관리자의 어떤 그 주장된 능력, 이런 것들로 다 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4를 가지고 5에 갖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4에서 이루어진 게 5에서도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소프트웨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통분모로서 아까 얘기했던 앨리스에 대한 얘가 또 아예 읽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앨리스잖아, 읽지 않을래,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앨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보시고, 아 그랬구나, 뭐 바다 한번 보고 나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구나 앨리스가. 그리고 두 번째 그 4를 통해서 5를 예측했더니 폭발하더라, 이 예시를 보시고 한 번 경험을 한 거 가지고 이전 경험을 통해, 한 번의 경험이나 이전의 경험을 통해 예측한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일반화라는 거죠. 이 글의 정답인, 그치? 그래서 그걸 정답화 시키는 게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선택적 집중,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했다. 요거는 선택적이란 말이 나오려면 여러 변수들이, 최소 둘 이상의 변수들이 나오고, 그 변수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위주로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선택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관성 없는 전제 조건, 관련은 다 있었죠. accidental examples, 우연한 예시들. hasty, 그치, 성급한 일반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 두 개의 예시를 보시고 그걸 일반화시라고 여러분들이 일반화 시킬 수 있었느냐. 애매모호한 정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generalization, 일반화가 정답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제목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급한 일반화가 잘못된 결과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몇 번이었죠? 4번이었죠? 그렇죠? 빠른 논리적 추론 자체가 그 바람직한 결과들을 망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은 할만했었다. 33번. 33번의 빈칸은 후반부에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33, 34가 이제 좀 틀리고 있었지. 여기서부터. 자, 여기에서 보시면 글쎄 이 전통적 관점이라는 얘기가 앞에 나오고 투데이, 오늘날의 관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 우리가 that 이하라는 걸 알게 돼. that 이하라는 걸 알게 돼. 1, 2, 3, 4, 5번 보면 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오늘날을 우리는 빈칸이라는 걸 알게 돼 하면 이 다음 내용은 당연히 뭐에 관련된? 투데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가 과거 이야기 한 다음에 현재 이야기하면 그 과거의 관점과 현재의 관점은 서로 어떻다? 대조를 이룬다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읽혔을 것이고, 이 관점과 이 관점에 서로 상응되는 내용을 판단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을 잡으셔도 되고, 그치? 보통 그 빈칸이 한 80% 지점, 한 요런 지점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요 한두 문장짜리 요 밑에 문장이 정답의 아주 큰 키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조절된 이런 사람은, 잘 적용된 사람은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자아의 과학자와 같다라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어. 반면에 한 명의 개인은 뭘 가진? 자기 이미지, was clouded. clouded는 가려져 있다는 얘기죠. 가려진 자기 이미지를 가진 이런 개인들은 뭐에 의해서? 착시에 의해서 가려진 그런 어떤 셀프 이미지, 자기 이미지를 가진 개인은 뭐로서 간주되어져? vulnerable, 취약한 것으로서 간주되어져. 이미 또 정신적 어떤 질병에 취약하다. 그리고 정신적 질병에 이미 희생양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정신적 질병에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되어져. 그럼 여기 딱 정리해보면 마지막,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자기 이미지가 뭔가 가려져 있어. 이 착시에 의해서 가려져 있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에 대한 파악이 되지 못하면 뭐 이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가려져 있다라는 것, 안 보인다라는 것. 자기 이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정신적 취약이
정신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것으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얘기를 또 봐줘야 되겠죠. 오늘날은 우리는 알 수 있어. 일반적인 건강한 개인, 그냥 뭐 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사업의 간부까지 이런 개인들이 tend to think,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들 스스로 뭐로서 생각해? Not just competent, 자기네들이 유능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but proficient, 역시나 더 유능하다라는 거. 비록 그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더 유능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잠깐만. 뭐 한다고? 오늘날은? 과대평가라는 말은 다른 해석이 있다고 했어. 뭐라고 했지?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는 원래 있는 자기의 기준치보다 더 높게 보거나 낮게 보는 걸 과대 과소평가라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과대 과소평가의 또 다른 말은 아까 말한 그대로 원래 봤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 말하는 거 아니겠어? 그 자기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크게 본다, 더 작게 본다. 말 그대로 어떤 의미? 잘못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이미지 파악을 못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는데 얘는 잘못 보게 되면 그대로 과대평가하는 자기 인지가 돼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과거의 관점과 현재의 관점이 전적으로 어때? 반대되고 있지? 얘는 자기 이미지 파악이 안 되면 완전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데 얘는 자기 이미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도 그 평가 그대로 자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니까 뭐 방향성으로 얘기하면 얘를 플러스로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요 글의 내용만을 보시고 과거와 현재 이야기의 차이점은 우린 뭘 알 수 있다? 현재에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대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혹은 원래 과대평가, 과소평가, 잘못 자기 이미지를 파악하지 못해도 더 플러스의 방향성으로 일깨우게 된다. 요 정도의 의미만 잘 파악하셨어도 33번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the opposite is closer to the truth. 과거의 이미지, 과거의 어떤 그 관점과 좀 반대로 그 반대가 진실로서 더 가까워진다. 언제는? 투데이. 투데이의 관점에서 봐야 돼. 뭐가 옳고 그렇다가 아니야. 과거에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다니까 현재는 위에서 말했던 그 반대가 사실인 것이다. 이 의미가 그래서 맞게 될 수 있겠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오직 작동한다. 다른 반대 방식으로만 작동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건 맞는데 반대 방식으로 No one can deny.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전통적 관점. 아니, 현재 관점 어떠냐고. 관점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 없었고요. 이러한 개인들이 shouldn't be concerned. 우려해서는 안 된다. 글쎄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이 내용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뭔가 33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얘가 이래요 라고 현재 관점은 이래요 라고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과거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놓고 그 관점을 중간에다 뭐라고 써야지 맞겠어 라는 것으로서 간접적 표현으로 쓴 거죠. 직접적 표현보다는. 그래서 1번 반대다 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었고 또 역시 our pursuit of 제목으로 알맞은 것 뭐가? 셀프 이미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과장하게 하는 것에 대한 추구 잘못 보고 있다. 오늘날의 관점은.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얘기한 뒤에 그의 반대인 현대 이야기를 얘기한다라는 건 주제는 어디에 있다? 현재에 있습니다. 알겠죠? 과거는 현재 이야기를 하기 위한 베이스 작업을 하는 것이고 주제는 항상 현재에 있다는 거. 그것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다. 그러니까 be free, 자유로워라. 뭐해? 선입견에서로부터 나와라. 이런 얘기죠. 객관적 어떤 평가자로서 관찰자로서 좀 선입견에서 나와줘라. 선입견 얘기 아니었고요.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지 개인적 어떤 긍정적 상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지 사람들의 어떤 취약성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소재를 쓰면 안 되죠. 정신적 질병의 어떤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사람의 취약성.
우리의 자아 어디 쪽으로 해? 객관적 어떤 분석,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적 분석 쪽으로의 어떤 우리의 이고도 역시 자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셀프 이미지가 어떻게 과장되어지는지 우리 현대 시대 때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37번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왜? 34번. 너 뭐라고 했니? 37번. 나 왜 그래? 쌤이 숫자 37번 바로 갈까요? 그럴까요? 하지만 루사니? 자, 34번. 쌤이 지금 아니 시험 기간보다 더 바빠요 이번 주가. 어제는 양명여고 직전보강이고 오늘은 또 평촌고 직전보강하고 나서 정규 수업까지 이제 더블링을 하니까 이게 시험 기간이 그러니까 추석 때문에 너무 애매했어 지금. 내신 대비 일정 나왔습니다. 10월. 니네도 어이없지? 니네는 9월 막 10월 초에다 끝났는데 9월 말에 끝났는데 요주부터입니다. 10월 27일 주 마지막 주부터 내신 대비 시작이고요. 시험 범위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만 좀 일찍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평촌고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양명고랑 평촌고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고요. 성문고는 그 주 금요일 날 끝나서 시험이 그 주 금요일 날 끝나서 토요일 일요일 쉬고 다음 주 화요일이구나. 성문고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신 대비 바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정규 수업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내신 대비만 주구장창. 심지어 시험 범위도 꽤 있는 편이긴 하다. 시험 대비 기간이 길지 않나요? 좀 긴 편이죠. 쌤도 한 11월 초에 할 줄 알았는데 원장님이 잡아라. 12월 18일이잖아요. 니네 시험이 18일이라고? 18일 시작이에요. 23일 날 끝나요. 23일. 조금 늦게 시작하네. 알겠습니다. 저기는 동아는 12월 초? 1일. 12월 초. 그것도 한 10일 차이나. 형준이도 목요일 그냥 계속 목요일 날 주중에 오면 돼. 알겠지? 좋습니다. 자, 34번은요. 앞서 것이 잘 작용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직 빈칸할 때에만 이것이 잘 작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에서의 어떤 내용은 이 소재 한번 본 적 있지 않았니? 항아리에 구슬이 막 나 황공포증이 있어서 구슬은 안 그릴게. 막 이렇게 막 구슬이 많아, 그렇지? 이 많은 구슬을 보고 딱 보고 몇 개 있겠네 추측을 막 하잖아. 이렇게 추측을 하면 이거 아마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왔던 소재 중에 많이는 아니고 한 2번 나왔을 거야. 그래서 요 쌤 기억은 하는데 어쨌든 많은 어떤 관찰자가 봤어. 뭘 봤냐면 이 항아리, 유리 항아리에 동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았지. 추정해 보라고. 수를, 그 동전의 수, 구술이 아니라 이번엔 동전이네. 어쨌든 동전이면 더 어렵겠다. 그지? 어쨌든 그걸 추측해 보라고 한 거고, 이러한 임무가 보통 개인들이 very poorly 잘 못하지. 근데 pools of individual judgment,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의 pools, 이 풀이 형성되면 hit the mark. 그 이제 hit the mark는 딱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거야. The mechanism is straightforward. 그 체계는 아주 직설적이야. 즉 평균치가 대다수의 개인의 오류의 평균치가 보통 어디로 가게 된다? 제로로 가게 된다 이거야. 오류가 제로가 된다. 그렇잖아. 누구는 이걸 보고 막 1000개요, 누구는 10,000개요 해서 개수 차이가 막 진짜 9,000개 차이가 나도 이 변수가 되게 많은 그 중간치를 딱 따져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5,000개가 나와. 그 실험은 나중에 니네들 학생들 친구들끼리 알아서 해보시고요. 얘네가 그렇다니까 그런 걸로 합시다. 근데 이 실험이 잘 적용되려면 요때만 가능해. 그래 부연 설명 어디 있겠어? 밑에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관찰자가 린은 이렇게 기대다라는 뜻이야. 어디에? 똑같은 방향에 서로 다 기대게 된다면 collection of judgment, 판단의 그 수집 자체가
will not help.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정답 어떻게 유추하면 될까? 얘들아, 지금 이게 잘 작동하려면 빈칸해야지만 잘 작동해. 근데 얘네들이 한 가지 방향성으로만 기울이면 도움이 안 될 거래. 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관찰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놓게 되면 다양하게 놓게 되면 똑같이 놓지 않고 다양하게 놓게 되면 그 판단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이거 갖고 판단 안 되셨더라도 나머지 글의 문장들이 전부 다 뭘 설명하고 있어? 방향성이 정답 빈칸에 향해 있죠. 이것 때문에 다양한 어떤 목격자들이 있죠.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있게 됐을 때 허락받지 못해. 뭐 하도록? 토론하도록. 그들의 어떤 증언들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허락받지 못해. beforehand, 미리. 나온다. 서로 토론한다는 건 결국 어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야? 원 디렉션으로 가겠다는 거지. 원 디렉션으로서의 허락을 받지 못해. 그 목표가 뭐야? 막으려고. 뭘? cheating the hostile witness. 적대적인 목격자의 어떤 속임수를 막으려고. 뿐만 아니라 it is also to prevent. 뭘 막어? 편향되지 않은 목격자 from affecting each other.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편향되지 않은 목격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필자의 여기에서의 방향성의 빈칸은 명확해졌다. 어떻게? 하나의 방향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여러 가지의 방향성으로 얘네들을 봐야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글의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참가자가 have diverse, 나왔다. 다양성을 가지면 돼. 뭐의 다양성? reliable opinions. 신뢰 가능한 의견의 다양성. 요게 틀렸어. 요게. 그러니까 다양성이란 말은 여기서 맞게 쓰였어. 1번이 틀릴 수 있는 조건부가 신뢰 가능한 의견의 다양성.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요게 아쉬운 거고. 2번. 그 다음에 신뢰 가능한 건 맞다라고 대충 추정치가 이거 최소한 1000개는 넘어. 근데 1000개도 이 의견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 그래야 이 중간값의 평균값으로 얘를 추측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신뢰할 만한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양한이야. 관찰자들이 뭐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야?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까지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이라는 게 뭐에 기반을 두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가정. 이거 괜찮은데? 그렇지? 근데 결론이 기반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기반되어 있다라는 거. 기반되어야지만 신뢰가 나와. 관찰자죠. 이 얘기가 나와야 돼. 관찰한 것이 완전히 인디펜던트, 독립적이어야 돼. 서로 간에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토론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 막 장동혁 같은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야, 저거 기본적으로 5,000개는 넘지 않냐? 그러니까 반 전체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나대는 친구 한 명이 딱 나타나서 야, 최소한 저거 5,000개 넘지! 이러면 이제 장동혁이 5,000개가 넘는다고 하네? 나는 2,000개라고 생각했는데 5,800개요. 이지랄 할 수 있단 말이야. 딴 애도 아니고 장동혁이 말했으니, 그지? 괜히 5,000개 밑으로 얘기하면 찐따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5번은 뭡니까? 참가자들이 어떤 사람들일 때 서로 간에 반대쪽, 얘는 뭐 정치 쪽으로 가나요? 왜? 그 문제의 어떤 양쪽 측면에 존중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때. 손석희인가요? 자, 제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제목은요, independent thinking. 이거 좋은데? 독립적 생각과 책임감? 이게 왜 나오죠? 책임감? 그렇죠? eyewitness, 눈으로 목격한 증언과 이 기억의 편향성. 이것도 부족했어. 그러니까 뭐가 하나씩 부족하네요. 어떻게 예방할지, 사회적 영향력, 그치? 사회적 영향력을 예방하는 방식이, 다시. 이 사회적 영향력을 예방하는 것이 뭐를? 정확성을 향상시켜주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죠, 요게. 서로 토론하면 안 된다.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글의 소재였으니까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people은 함정이야, 함정. 그러니까 ground think, group thinking의 함정. 이거 괜찮은데? grading critical thinking을 다운시켰죠. 비판적 사고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group think의 people, people부터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지혜, 뭐, 이 군중의 지혜. 오, 이것도 좋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더 똑똑할까? 적은 사전. 아니.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려면 적은 사람들의 어떤 추측한 내용보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한 내용이 더 뛰어나다라는 내용을 꼭 함축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요거 하고 좀만 더 36번으로 갈게요. 35번은 어렵지 않았으니까. 음. 36번도 이제 보시면 좀 마지막 내용의 끝말잇기가 어땠었나를 생각해 주셔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재채기를 어떤 증상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that's really 그게 이제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채기는 언제 일어나? 몸의 어떤 자기 방어 체계가 감지했을 때 외부의 침입자를 뭐 하려고 하는 안으로 들어와서 through your nasal passages, 기관, 호흡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침입자를 감지했을 때 그때 이제 재채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애치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는 거야. 뭐 하려고? 저항하려고. 그 침입에 뭐 함으로써? 쫓아냄으로써 그것을 뭐로? 스니즈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재채기다. 아,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외부로 인해 재채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재채기의 특징이다. 자, 근데 sneezing when you got a cold, 네가 추울 때 이러면 안 돼. cold니까 감기 걸렸을 때 sneezing은 어떤가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필자가 끝말잇기 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죠. 이거는 어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치? 감기의 재채기. 그럼 A번 보시면 So yeah, 그래요. sneeze는요 증상이라고요. 하지만 baby bubble, 그 sneezes, 이 재채기들은 진화를 해왔어. 단순하고 효율적인 어떤 방법. host manipulation, 그 주인이죠. 인간, 주인의 어떤 조작의 어떤 효율적 방식으로서 단순하고 이런 걸 단순하고 효율적 방식을 진화시켜 온 것이다 라는 거야. 감기의 재채기를 물어봤는데 재채기는 뭐다? 증상인데 A번 자체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요 얘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해주고 있는 꼴이죠, 사실. 그치? 증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감기의 재채기하는 답으로서는 A번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 B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보시게 되면 there's obviously, 분명, no way, 방법은 없어요. 쫓아낼 방법. 감기를 그 감기. 어디에서 나왔던 감기? 처음에 이 박스글 마지막에서 나왔던 그 감기를 쫓아낼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통해서 재채기를 통해 내보내서 쫓아낼 방법은 있지만 감기 자체를 쫓아낼 방법은 없죠. 감기 바이러스를. 언제? When it's already, 이미 lodged your upper respiratory tract 하게 되면 우리 호흡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그 호흡기관에 lodged 하면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 이미 남아있게 되었을 때 얘를 쫓아낼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B번이 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까지 이 감기에 대한 얘기니. 쫓아갈 방법이 없어. 쫓아낼 방법이 없어. 일단 보류. C번. That's true. Many of the things we think of as symptoms. 얘도 증상에 관련된 얘기네. 이 감염의 질병에 있어서의 그 증상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어떤 사실이다. 그럼 C번도 뭐에 대한 얘기? 증상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증상으로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사실이다. 아직 얘는 막연합니다. C번은. 그러니까 박스글에 이어질 끝말잇기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건 누구였다?
그 감기의 재채기는 어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재채기로 내보내는 건 쫓아내는 건 괜찮은데 얘는 어때? 맞아. 감기 못 쫓아내. 이 얘기가 나와줘야죠. 그럼 얘의 마지막 내용을 뒷받침해드릴 내용을 빨리 찾아주시고 끝내면 되겠죠. 그 재채기는 완전 다른 동물이라고 해석하냐고 개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즉 감기는 완전 다른 그 재채기는 완전 달라. 감기로 인한 재채기를 말하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는 학습을 하거든. 트리거 유발하기를 학습해. 뭐 재채기를 하게끔 만드는 것을 유발하는 것을 학습해서 그래서 it can find new places 새로운 장소를 찾아내 살 공간을 뭐함으로써 감염시킴으로써 너의 가족, 동료, 친구들을 감염시킴으로써 살 공간을 찾아내. 그럼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글을 통해서 얘를 부연 설명하는 게 누구였다? 얘가였죠. 지금 여기 봐. 어디 있어? 안 나가고 감염시켜. 해서 여기까지가 요 박스글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벗부터가 그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8회 36번과 동일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을 살짝 놓고 방향성을 여기서 틀어놔서 얘랑과의 연관성은 충분히 이어지는데 얘들이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얘와의 연결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번 다시 한번 보시면 So yeah, sneeze는 그래서 증상이긴 하지만 결국 어떻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효율적 방법들을 얘를 조작시킬 학습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주인을 조작시킬 효율적 방법을 찾게 되고 그것들이 많이 야기돼. 뭐에 의해서? 감기에 의해서. 그래서 그 증상이 뭘 갖고 있어? 목적성과 근데 목적성은 네 게 아니야. 즉 누구 거야? 그것은 많은 다른 것들의 형성이 돼. 실제로 뭐에? 숙주의 어떤 조작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 A, C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될 부분이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답률 높았던 제목 보셔야죠. 제목은 뭐였다? Facts about the sneezing. 재채기의 사실. 뭐에 의해서 야기되는 by the cold virus. 이 감기 바이러스에서 야기되는 재채기에 관한 것에 대한 사실. 정답 그래서 3번 이렇게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기의 스니징은 일반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니징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자, 역사적으로 윤리라는 것은 is not concerned with 연관돼 있지 않아. 뭐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과 연관돼 있지 않아. 대신에 윤리라는 것은 시도야. 시도. 답하는 시도. 이 둘 중 하나의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는 시도야.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행동이 영향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어떠한 행동이 morally right,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건지. 그치? 그러니까 타인지향적 생각이 윤리적 생각 아니야? 그치? 뭐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 어쨌든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지?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력이 right, 올바른 것인가? 라는 이 두 질문 중 하나에 답을 하는 것의 시도가 바로 뭐다? 윤리다 이거야. 그럼 최소한 소재는 이제 윤리라는 것에 포인트를 줬고, 특징은 뭐가 아니라 자연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얘는 없지만 타인지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윤리인 것이다. 그럼 우리의 끝말잇기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야 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A번이 좀 위화감이 안 들었던 이유는 사실 얘였죠. 두 개의 질문이 끝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 두 질문을 value laden questions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질문에 반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적용되는 윤리인 환경 윤리가 has evolved, 진화했어. 뭘 다루기 위해서? Issues on human interactions with non-human nature.
인간과 비인간적 자연, 비인간의 어떤 자연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새 윤리에 어떤 적용된 윤리인 인간과 그 환경 윤리, 그러니까 이 질문들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두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서 연결고리는 잘 잡을 수 있을지언정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형태에 적용된 윤리인 환경윤리가 진화를 했대. 뭐? 인간과 환경이라는 걸 다루기 위해서. 근데 앞에서 두 질문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옳은 건가? 이 질문이 환경윤리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새 유형인 환경윤리가 진화를 했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여기에서 물음표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지? 이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반응으로 환경윤리가 나온다? 여기서 조금, 그치? 어폐가 있죠. 그래서 B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순서 추론이 단순히 힌트만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는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려는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자연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앞에 these, 이것들을. 이것도 뭐가 되겠어? 두 질문이 되잖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이 옳은 건가? 라는 두 질문에 대해서 자연은 these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치? 똑같은 얘기입니다. ethics, 윤리라는 것이 이 타인지향적 생각,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지라는 타인지향적 질문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건데 자연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들을 다루고 있지 않아. 이 얘기인 거잖아, 결국.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 거야. except, 뭐는 제외하고 일부 다른 자연의 어떤 belongs to some human being, 일부 인간들에게 속해져 있는 어떤 자연의 일부는 제외하고 이 질문들은 다루지 않고 있어. 최소 세모. 그치? 일단 보류하고 C번. 하지만 저는 윤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는 시도인 것인데 하지만 우린 깨닫게 돼. 뭐? 데디아를. 우리가 뭐? 책임감을 갖고 있다. 자연에 대한 책임감. For its own sake. 그 자체만을 위한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자연의 책임감을 우리가 자연 책임에 대한 소유의 깨달음이 이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서는 부족하죠. 그렇죠? however로서도 맞다. 이거 대조로서 방향성을 틀기란 부족하죠. 그래서 제일 가능성 있는 건 누구? B번이었다. 그럼 B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말해 하천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근데 오직 언제만 이 행위가 감소시킬 때 누군가의 enjoyment of stream, 이 하천에 대한 어떤 누림, 향유라고 하죠. 향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감소시킬 때에만, 그리고 그 하천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때에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천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 윤리적인 어떤 입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천은 하천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천을 더럽힌다는 것도 가치가 없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모호해. 근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천을 쓰고 있는데 그 하천을 오염시켜? 그럼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하천 자체에는 윤리적 가치나 이런 가치들이 없어. 유용성 같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얘기의 부연 설명을 찾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의 부연 설명. 하지만 우리는 뭐를 책임은 갖고 있죠. 뭐에 대한? 자연에 대한 책임은 갖고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하천에 대한 가치가 없어. 근데 하지만 그걸 깨닫고 있죠, 우리가. 뭐 하천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하지만 어떻게요?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세상을 바라봐. 객관적으로. 기술적 어떤 도구와 함께. 이 기술적 도구가 종종 부적절하기도 하거든.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해. 그래서 우리는 equipped야. 잘못 장착돼 있어. to make decision. 결정을 하는데. 어디다가 그 자연의 가치를 둬야 하는지. 그게 뭐였어? 여기에서 말한 그 두 질문들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에서 부적절한데, 그치? 우리가 잘못 장착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윤리적인 책임감을만을 가지고 자연을 보살피기는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그 가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반응으로 그 질문은 누구야? 역시 얘야. 초반부에 나왔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형태가 나왔다. 그게 누구다? 환경윤리다. 그래서 그 환경윤리가 뭘 다뤄줘? 인간과 자연의 이 상호작용, 이것을 다뤄주는 것이 바로 환경윤리였던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아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BCA 이렇게 접근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38번 38번까지만 하고요. 제목 봐야지, 그렇지? 제목은 결국 뭐였다? 환경윤리에 대한 어떤 등장. 지금 이거 얘기하기 위한 베이스 작업이었죠. 윤리만으로는 환경까지는 우리 논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다. 그게 바로 뭐다? 그 둘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환경윤리의 등장이 있다. 정답으로 해서 3번 이렇게 체크될 수 있겠고, 38번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as a precaution이라고 나왔는데 뭐 예방책이란 뜻이죠. 많이 피곤해? 요거까지만 하자. 예방책으로서 식물들은 took a certain step, 특정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to protect their seeds, 그들의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from 뭐로부터? eagerness of their partner, 그들의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식물의 파트너가 누구지? 그 파트너의 어떤 eagerness, 열망이죠. 원하는 거. 열망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단계들을 취한다. 예방책으로서 그 얘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빨리 한번 보시면, 그래서 anthropologists, 인류학자들이 뭘 찾았냐? 문화가 다양하다. 그들의 어떤 이런 맛, 쓰고 시고 짜고 한 맛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다양한데, 하지만 이 단맛에 있어서는 전부 다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리하다라는 건 다양성, 보편적이다라는 건 동일성, 그지? 그러니까 보편적이다라는 건 다 공통점이 있다. 단맛은 다 좋아한다. 이게 누구도 많은 동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설탕이라는 것, 단맛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이 음식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맛의 선호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책으로서 식물이 씨앗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나오기에는 아직 부족하죠. 어쨌든 그들의 씨앗을 슈거리 뉴트리어스 플래시, 그 살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씨앗을 저장해 둠으로써 이 과일을 맺는 식물들, 뭐와 같은 사과 같은 이런 식물들은 hit on the ingenious way, 자기만의 방식, 뭐를 exploiting, 사용하려고 하는 mammalian sweet tooth, 포식자의 어떤 그 달콤한 치아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독창적인 방법,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식물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프럭터스 하게 되면 우리 과당을 얘기하죠. 이 과당을 교환해서 동물들이 제공해 씨앗들을 뭐와 함께 transportation, 이동을 제공하죠. 뭘 허락해주면서 식물에게 이 범위를 확장시켜주면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과일을 먹는 대신 똥으로 씨앗을 싸가지고 어디 다른 곳에다가 이제 번식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s a partist, 지금 전혀 단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씨앗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왜? 지금 번식을 위해서 동물들에게 허락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일원으로서 이러한 웅장한 어떤 코에볼루셔너리, 그러니까 협력 진화야. 협력 진화의 어떤 협약,
협약, 웅장한 협약의 이런 일원으로서 동물들은 뭘 가진 동물? 가장 강력한 선호도, 단맛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식물이 주는 어떤 가장 많이 식물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이 아직 안 끝났네. 스위티스트 프로까지, 그렇지? 가장 크고 가장 달콤한 과일을 가진 그런 동물 그런 선호도를 가진 동물들이 prospered together 함께 번영하는 거고 함께 multiplied 함께 수를 키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단절이 계속 없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럼 day는 누구여야 되겠어? 앞 내용 받으려면 동물과 식물들 그들은 held upon developing sweetness and color until 언제까지 씨앗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는 색깔과 단맛을 발달시키는데 held up 시킨대. 가둬두고 있대. 그럼 이 가둬둔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언급이 되어야 되겠어? 5번에서. 그렇지?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로 언급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지막 5번이었다. 39번까지는 가자. 40번은 되게 쉬웠으니까 2번 주제로 알맞은 건 역시 5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상호 호혜적이란 단어죠. 이거 상부상조의 단어. 그렇지? 상부상조의 어떤 딜, 거래, 누구와? 동식물의 과일에 관련돼서 단맛에 관련돼서 서로 상호 호혜적인 거래를 얘기하고 39번까지만 갈게요. 진짜 요거 앞뒤 정답만 유추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시도로 연구자들은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 한 이유가 maybe that 이걸지 모른다. 폭력성을 본다라는 건 한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분출 이런 것들을 일으켜 뭘 만들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면서 putting them 그들을 기분 나쁜 상태로 만들므로써 이런 뜻인데 정답은 2번이었으니까 2번 앞뒤 내용만 볼게요. 1번 다음 내용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의 하나 중에 하나는 그 폭력성이다.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 중에 하나는 폭력인데 그 폭력은 또한 많은 홍보의 방식을 띠고 있겠죠. 근데 아마 하지만 it may surprise you. 널 놀라게 할 거야. that 때문에. 이 폭력적인 TV 프로그래밍 실제로 뭘 감소시킨다? 기억력을 감소시켜. 광고도 할 건데 그 상업적 광고에 대한 기억력을 감소시켜. 인더 쇼, 그런 쇼에서. 또 뭘 줄여? 가능성을 줄여. 뭐에 대한? 사람들이 저 물건을 사야겠다라는 그 의도 자체의 가능성도 줄인다 이거야. 광고를 하는데. 근데 2번 다음. 폭력적인 것에 대한 TV쇼에 나오는 그 광고가 그 살 의향을 줄이게 만든다고. 기분 나쁜 분노가 프라임, 매긴다라는 뜻이야. 공격적인 생각을 딱 매기게 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interfere with, 방해하는 거야. 그 광고 컨텐츠의 회상을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 근데 이거랑 니네가 이거랑 동일하게 보면 얘 논리적 단절 없어. 그지? 여기에 논리적 단절이 있는 거지. 그냥 폭력적인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커머셜, 광고들이 그만큼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앵그리 무드를 얘랑 같이 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앵그리 무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박스글에 어디 있었어? 방법이 충분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기분 나쁜 상태로 만들므로써, 놓음으로써. 그래서 그 기분 나쁜 상태가 뭐 한다고? 공격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회상을 방해한다. 이 구체적인 얘기에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올렌스랑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단절은 2번에 있었다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은 거 아닙니다. 추가 문제도 있죠. 좀만 쉬었다가 문제 풀고 쉬었다가 그 다음 요거는 틀린 문제 위주로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드렸던 거의 다 평가원 문제들이고요. 6월, 9월 수능
요 세계에서만 발췌한 고3 전용, 작년에는 고2 알반 교재로 선생님이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고, 오답률 좀 높았던 선생님은 오답률 교재를 이제 쓰기 이전에 그 작업하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나왔고, 뒤에 답지 한번 보시면 그 답지 어디서 익숙하지 않아? 우리 겨울방학에 썼던 오답률 거기에 있었던 답지를 그 다른 방향으로 문제 위주로 좀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꼼꼼하게 그 문제 다 푸셨던 친구들은 요거 익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았어요. 29.3%가 정답률이었고 오답률은 71.7이 되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높았던 포인트고, 사실 우리가 그 삽입 문제 풀 때 가장 포인트가 연대직원을 보자잖아. 그러니까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의 힌트워드를 가지고 있는 건 순서 삽입 두 문제씩 있는데 한 문제씩은 이 네 개의 힌트를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내용으로만 접근해서 이제 앞서 우리 그 전에 있었던 그 314의 문제 풀었을 때 나왔었던 그 내용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그 정반대가 사실이다. 빈칸 문제. 그치? 그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앞뒤 내용의 반대 성향을 판단해서 반대가 사실이다라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취지에서 나온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대직원을 찾지 못했으면 박스에서 번호 앞뒤 내용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해주셨어야 돼. 그마저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to teach, 위임을 받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teach, 가르치도록, 뭐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 기술, 이런 어떤 정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도록 우리는 위임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도록 우리가 위임을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죠, 그렇죠?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주셔야 돼. 에릭슨이 믿고 있었던 게 뭐냐? When we reach the adult year, 성인기가 되면 이 몇몇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뭔가 어디 갔어? 성인기가 되면 몇몇 이러한 요소들의 자극들이 트리거, 이러한 자극들이 뭐를 이 제너러티비티라는 감각을 유발시킨대. 근데 고3 학생들 중에 이 제너러티비티라는 단어를 아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뭐로 나왔어? 앞서 말한 이 태도에 대한 개념의 구성이, 그러니까 이 태도에 대한 구성이 부연 설명이 나오죠. 뭐 하고자 하는 욕구야? care for others인 거야. 그러니까 generativity는 care for others인 거야. 오케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욕구. 이런 것들이 결국 생긴다 이거야. 어른이 되면.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부모라는 감각, 부모의식이 아마 가장 명백할 거야. 그치? 어른 되면 이제 자기 애를 갖게 되고, 자기 애를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진짜 혼자 살았던 그 삶과는 완전 다른 삶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물론 살아야 되겠지만 나 말고 다른 내 밑에 존재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이거 정말 삶의 어떤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똑같은 어른들이더라도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의 태도가 조금 다르고요. 결혼한 사람들끼리더라도 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다르고요. 애가 있는 사람들에서도 막 그 애 나이대별로, 그러니까 애를 가진 부모더라도 애 나이대별에 따라서 그 패런트후드가 다 달라요. 부모의식이. 그러니까 너희들 부모님은, 나는 진짜 우리 아들도 지금 14세, 딸이 12세 이렇게 되지만 니는 뭐 18세를 기준으로 뭐 형 누나 오빠 언니나 밑에 동생이 있거나 하는 저기 다양한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대박 리스펙이야. 진짜 니네를 멱살 잡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리스펙이야. 그러니까 다 뭐야? 너네들 부모님들 다 care for others라는 이 감각이 커서 그래. 제너러티비티. 어쨌든 이게 가장 명백할 것이고, 가장 편리한 기회. Convenient opportunity to fulfill this desire. 이 욕구를 충족시킬 가장 편안한 기회가 부모야, 부모. 그치? 부모가 돼본다는 거. 내가 부모도 아니면서 누군가의 타인을 돕는다는 마음은 진짜, 그치? 굉장히 힘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명백하고 쉬운 방법이다. 뭐
care for others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1번 전혀 위화감이 없겠죠. 에릭슨도 이렇게 믿고 있어. 또 다른 피처. 자, another를 썼다는 건 어른이 된다라는 거에 또 다른 특징이니까 추가 아니겠어, 그치? 추가적인 이야기. 이것이 바로 뭐에? inborn desire to teach. 가르치고자 하는 태생적 어떤 욕구의 등장이 바로 그거다 이거야. 아, 꼭 내가 부모가 되지 않더라도 태생적으로 누군가를 이제 돌보겠다는 마음 가진 친구들, 그치? 반에서도 그런 좀 착한 친구 있잖아, 그치? 강정규 같은 친구. 그런 친구 하나씩은 꼭 있을 겁니다. 그래, 웃지 마. 진짜야. 솔직히 내 앞가림하기도 바빴어. 그래서 니네 나이 때는 요즘 친구들은 참 머리가 크다라는 게 이제 좋은 의미로 참 잘 컸어 애들이.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바램이라는 걸 계속 인지해 왔어. 이 바램 뭐겠어? 이 바램을 받는 거죠. 논리적 단절 없습니다. 계속 추가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바램을 받고 있지. 언제? Event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그러니까 번식할 수 있는 신체적 나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사건이 뭐와 함께 결부되었을 때 사건 of participating in committed relationship. 어떤 그 약속된 어떤 관계 같은 것들에 참여하는 이런 것과 함께 결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어른이 돼. 니네 나이, 니네 번식 가능한 나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런 나이가 충분히 된 데에다가 니네들이 또 다른 어디에 이제 참여를 해서 거기에 가담을 하고 이제 participating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건과 같이 결부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그것이 잘 그 욕구가 잘 형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논리적 단절 역시 없네요. 그래서 에릭슨에 따르면 이 parent가 됨으로써 우리는 뭘 배우게 되는 거야? We have a need to be needed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필요할 필요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어른이 되면 우리가 뭘 알게 돼? 쟤는 나 지금 필요하다. 라는 것의 필요성을 내가 갖게 된다 이거야.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하네 라는 생각. 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Depend our knowledge. 우리 지식이 필요해. 우리의 보호가 필요해. 우리의 guidance, 지시가 좀 필요해.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그 필요성, 그걸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 아, 이제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시기가 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논리적 단절 역시 없으니까. 왜? 내가 번식할 수 있는 신체적 사건과 그리고 어떤 쌤이 이걸 빼놨네, 그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약속된 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른의 패턴, 어른의 패턴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의 형성, 그리고 the assumption of a job responsibility, 직업의 가정, 다 나열이니까 나열치고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욕구가 발생되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 그게 언제야?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가 타인의 필요성을 타인이 내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가질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 언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죠. 문화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것에 위임을 받는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책임감, being primary caregiver to children, 뭘 통해서 그들의 어떤 갈망, long years of physical and social growth, 이 신체적 사회적 성장의 긴 시간 동안에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보호자, 주요 보호자가 되는 것에 어떤 책임감을 내가 가정함으로써 우리는 미세하게 표현합니다. 뭐를? 에릭센이 믿고 있는 거. 뭐하다고? 가르칠 어떤 태생적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함으로써 이렇게 책임감을 가정함으로써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중간 위임을 받는다는 어디에? 5번에 그래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어야 되는 내용, we have the need to be needed by other. 타인에 의해서 필요할 필요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위임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부연 설명이 돼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힌트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6번이었나요? 다들 잘 하셨네.
자, 6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to make plan 여기 빈칸부터 먼저 보셔야죠. 어디 있죠? 앞에서 있는 거 여기서 보구나. It must acquire the ability to 빈칸. 이 빈칸할 능력을 우리가 습득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고 결과론적으로 정답은 아래쪽에 있었고요. 위에 분은 베이스하고 보니까 간단하게 빨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뇌는 must have 능력을 갖게 되고 take certain elements of the prior experience 이전의 어떤 경험의 요소들, 특정 요소를 취할 능력. 두 번째, reconfigure, 재배열하는 거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복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베끼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네. 재배열을 하는데 그 재배열의 방식이 뭐야? 과거와 현재의 어떤 두 가지를 똑같이 복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재배열한다 이겁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 그러면 이렇게 복사하지 않고 그걸 재배열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뭐 해야 돼? 넘어서야 돼. 뭘 넘어서? 단지 능력, 어떤 능력? 형성하는 내면의 어떤 representation. 이 내면의 어떤 대표되는 그 형태의 그것을 형성할 수 있는 단지 그 능력을 넘어서야 되며, 즉 model of the world outside,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어떤 그 모델이 될 만한 대표, 내부의 대표에 형성할 수 있는 단지 그 능력을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카피하지 말아야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모델을 그것의 내면의 대표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습득해야 돼? 빈칸한 능력을 습득해야 돼. 그럼 빈칸한 능력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빈칸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We can argue.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뭐? tool making. 도구 제작이 뭐냐면 one of the fundamental distinguishing features of primate cognition. 이 원시적 사고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뛰어난 구별되는, 그러니까 원시적인 생각과는 구별되는 특징들 중에 하나인 도구 제작이 뭐에 달려 있었던 거야? 앞서 이 능력에 달려 있던 거야. 이 능력이 왜? Since, 왜냐하면 도구라는 것은 does not exist in the ready-made form, in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형태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어디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래, 뭐 나무 의자를 만들고 싶어. 뭔가 앉을 게 필요해. 근데 우리가 나무를 딱 보고 야 이거 좋은 의자 되겠는데 이런 생각 못 하겠지. 원시적 사고는. 그래서 나무 하나 딱 보고 나는 아직도 신기한 게 그 중국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25년 6월 모의고사 38번 9번 25년 6월 모의고사 종이. 요 스톤보다 클레이 태블릿보다 우드보다 벽화보다 그렇지 벽화보다 더 좋은 게 중국의 종이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가 종이가 된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일이야. 그지? 뭐 어쨌든 그럼 자연적 형태에서 이미 만들어진 형태로 존재되어 있지 않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has to be made in 상상이 되어야 돼. 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상이 되어야 될 문제인 거야. 그지? 뭐가 있을까? 나무는 너무 화학적 반응? 그럼 물리적 반응인가요? 화학적 반응은 종이고 나무가 종이가 되는 화학적 반응, 화학적 변화. 이건 엄청난 변화죠. 어떻게 나무가 종이가 돼? 아니, 지금 니네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냥 물리적 변화. 나무에서 뭐 예를 들어 빨랫줄이 된다. 뭐가 있을까? 지금 막 생각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고 뭔가 나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걸 상상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야. 도구 제작이라는 능력은 거기에 기반이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자재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붙어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야? 도구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또 the neural machinery for creating or holding images of future. 그러니까 미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잡아둔 것에 대한 어떤 신경적 그 체계가 필수적인 어떤
prerequisite 이거 무슨 뜻이야?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뭐에 대한 전제 조건? 툴 메이킹에 그리고 따라서 런칭, human civilization 인간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대한 즉 도구 제작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뭐가? 미래를 상상한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뭐에? 툴 메이킹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상상을 해야지만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 뭐가 돼야 될까? 그 원자재를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그래야 도구 제작이 가능하거든. 그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미러. 무슨 뜻이야? 비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대로 베끼다라는 뜻이야. 이게 카피의 의미야. 반영하다라는 뜻이야. 정확한 뭐의 이미지? 외부의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베낀다는 얘기죠. 그죠? Manipulate, transformed these models. 이 모델들을 뭐 한다? 조작하고 변형시킨다. 이거죠. 그죠? 3번. 상상한다요. 이거 괜찮은데? Visualize. 현재 그 자체를 상상한다. 뭔 소리야? 미래를. Bring the models back from the memory. 기억으로부터 그 모델을 다시 가져오는 거야. 아니, 기억으로부터 가져온다는 건 과거 것을 베끼는 거잖아. 식별하고 재생하는 거야. 뭐를 과거에.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렇지? 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뭐가 필요하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자재의 변형 같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상상하단 말을 저걸로 잘 바꿔 쓸 수 있었느냐가 핵심 내용이었네요. 7번만 보도록 할게요. 7번까지만. 자, 7번 보시게 되면 요거 오답 진짜 많이 나왔던 실제 문제이기도 해요. 실제 그 오답률 보시면 31.1%니까 정답률이 참. 근데 이 문제 선생님이 너네랑 구문회 하면서 3번 정도 다뤘던 문제예요. 이거 기출문제로 되게 유명한 문제야. 그래서 기출문제만 따로 모아놓은 거라서 실제 이거 겨울방학 때도 한번 다뤘었고 구문회에서도 한번 다뤘었고 구문회에서는 아무튼 어법 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긴 하거든. 3번만 볼게요. 왜냐면 이 단면적인 모습만 봤을 때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문제죠. 얘는. 그지? 근데 문장의 시작이 어디예요? 여기죠? 도로시인가요? 도로시에게는 여기서부터 봐도 되겠... 여기네요. The courage, 용기라는 명사에 lion wants였죠. 사자가 원했던 용기. 지능인데 뭐야? 허수아비가 갈망했던 지능.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가 각자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자리입니다. 괄호의 시작은. and 다음에 감정. 그 감정은 누가? 틴맨이, 깡통맨이 dreamed of, 꿈꿔왔던 감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 자리는 무슨 자리? A, B 그리고 C라는 명사가 attribute, they already possess,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질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면적인 모습만 봤을 때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시작에서 끝까지를 보셨을 때 저 자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준동사, 본동사 자리는 이제 기본, 그러니까 문장 프레임 형성의 기본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유행이라고 말하면 안 돼. 기본 자질이 되셔야 돼. 왜? 이것도 왓된 만큼이나 준동사, 본동사 문제도 정말 출제 빈도율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준이는 몇 번이라고 했어? 5번. 4번? 예, 이미치. 그래서 찍었구나, 그렇지? relating to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죠? 잘 맞게 쓰였습니다. 형용사로서.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남은 시간 단어 시험 보도록 합시다.